안녕하세요, 입질의 촉입니다. 오늘은 김재민의 자산 오보 12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곧 있으면 봄 소식이 완연하게 들려올 텐데요. 자, 이럴 때 이 남도 지방에서는 이 생선 정말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제사상 차례상이 오르고 또 미식가들, 주당들 사이에서는 이 생선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데 서울 지방 분들은 이 생선을 잘 몰라요. 이 남도 지방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았으니 정말 불쌍하다라고 할 정도죠. 그 생선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볼락입니다. 일단은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생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남녀노소 누가 먹어도 호불호가 적어야 됩니다. 가격까지 저렴하면 금상첨화, 기름기가 좀 많아서 고소한 맛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금상첨화, 경상도 사투리 말로 찢어 먹고 굽어 먹고 할 정도로 활용도가 아주 좋은 생선일수록 선호도가 올라가는데, 이 볼락은 이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선의 반열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단 하나입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무지 이걸 구할 길이 없거든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아시는 분들이야 알겠지만은 대중들이라고 할 만큼 메이저 반열에 오를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생선은 아닙니다. 이 볼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할 텐데요. 오늘 내용 끝까지 잘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볼락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볼락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볼락의 종류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흰꼬리 볼락, 누르시 볼락, 노랑 볼락, 황볼락,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 또 불볼락이라고 있습니다. 불볼락은 표준명이고 주로 열기라고 통하지요. 그리고 조피볼락 있죠. 조피볼락은 우리가 흔히 먹는 횟감인 우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쏨뱅이라고 들어보셨죠? 쏨뱅이는 뒤에 볼락이라는 말이 붙진 않지만 엄연히 볼락의 사촌입니다. 같은 양볼락과 어리거든요. 이렇게 볼락의 종류는 차고 넘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종류가 바로 조피볼락, 우럭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불볼락, 열기. 열기는 제가 오늘 소개할 볼락에 비해서는 좀 흔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쇼핑몰을 통해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볼락, 표준명으로 두 글자인 볼락입니다. 이 볼락이야말로 오리지널 볼락, 남도지방 사람들이 아주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는 그 볼락이 되겠습니다. 일단 명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볼락, 볼라구, 왕삼이. 왕삼이는 좀 커다란 볼락을 의미하는데요. 남성용 신발 사이즈죠. 270mm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볼락, 대물 볼락이 되겠고요. 여성용 신발 사이즈는 한 220에서 240mm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신발짝 볼락이라고 부르죠. 그 외에 이제 15cm 전후로 아주 작은 앙증맞은 사이즈를 젖볼락이라고 하고요. 이거 젓갈에 담그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메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바루에서 파생된 용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최대 성장 크기는 한 35에서 40cm까지 자라지만 그런 거는 흔치 않고요. 보통 평균 씨알이 한 12에서 한 20cm,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15cm만 넘어가더라도 좀 먹을 만한 사이즈가 나오는데, 현행법상 15cm 이하의 경우는 또 포획급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따라서 예전처럼 아주 작은 젖볼락을 잡아다가 그 젓갈을 담그고 하면은 위법이 되겠습니다. 낚시인들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낚시 인기 어종이죠. 특히 이제 경상남도 일대에서 많이 잡는데, 야행성이기 때문에 주로 밤낚시를 많이 하고요. 얘들의 추광성이기 때문에 불빛이 비추면은 그쪽으로 이제 부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띄어서 낚는 루어 낚시 또는 선상 낚시, 찌발이라고 하는 찌낚시로도 많이 잡죠. 그리고 배에서 알을 품다가 새끼를 방출하는 난태생이 되겠습니다. 우럭을 비롯해서 볼락 종류는 대부분 다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 되겠죠. 볼락의 서식지는 우리나라 서해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 서식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세부 지역으로 따지자면은 부산, 마산, 창원, 그리고 거제, 통영, 남해, 미조, 삼천포, 여수, 완도, 목포에 이르는 거의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대 거의 모든 해안에 서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볼락으로 유명한 섬이라고 한다면 가거도, 거문도, 태도, 만제도, 금오열도, 욕지도, 국도 등등이 있습니다. 남해 먼바다권에 서면 대부분 다 서식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제주도와 추자도는 제외가 됩니다. 제주도와 추자도에 볼락 엄청 많이 서식하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표준명 볼락에 한해서는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점, 왜 그런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락을 구매할 때 보통은 이제 시장과 쇼핑몰이 있는데, 쇼핑몰은 현재 볼락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쇼핑에 볼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아주 많은 판매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거의 99%가 볼락이 아닙니다. 볼락이라는 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넣는 곳이고, 잘 보면은 장문볼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산이 되겠고, 불볼락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입니다. 그러니까 볼락이라는 건 다른 종류가 되겠고요. 그 외에 뭐 열기니 무슨 볼락 전부 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맛있는 볼락과는 거리가 먼 유사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핑몰로 구매하시는 것은 사실상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구매를 해야 되냐? 서울 수도권에서 제가 본 곳은 노량진 새벽 도매시장에 어쩌다가 이렇게 박스 단위로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아마 4월, 5월까지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잡힐 때마다 들어올 겁니다. 주로 삼천포에서. 그게 아니라면 천상 이제 지역의 수산시장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동남 쪽이죠.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창원 이쪽에는 수산시장, 특히 이제 거제도, 통영, 삼천포, 여수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주로 판매가 됩니다. 그 외에 전라남도권으로 넘어가면은 완도항, 포구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쏨뱅이와 함께. 그 외에 이제 목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강원도 쪽이나 경상북도 쪽에서도 종종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이 볼락이 아닌 황열기라고 부르는 황볼락, 노랑볼락 같은 동해 쪽에서만 주로 서식하는 볼락 종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이 볼락은 또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요. 주로 이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대의 시장에서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철은 사실 볼락은 산란 전후를 제외하면 맛이 크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연중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1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한 6, 7월까지, 뭐 그러면 거의 사실상 연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동해 남부 지방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일대는 11월부터 낚시도 하고 잡히긴 하는데, 시즌 초반인 11, 12, 1월 이쪽 부근은 산란기가 껴 있습니다. 예, 볼락이 주로 이제 12에서 1월 사이에 이제 산란을 하거든요. 그래서 맛이 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산란 끝내고 새살이 돋을 시기 한 3월에서 5월 이 사이, 봄 기온이 완연할 때 잡히는 볼락이 살이 조금 달짝지근하고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보통 볼락은 다른 어류와 달리 방어처럼 뭐 고등어처럼 기름기가 많이 끼는 그런 생선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한 맛은 구웠을 때야 나오고, 회려 드실 때는 주로 담백하고 깔끔하면서 단맛이 받쳐야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봄이라는 거. 겨울보다는 봄 쪽에 조금 더 제철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특히 이제 여수가 아닌 완전 서남해 쪽이죠. 뭐 해남, 완도, 목포, 신안, 뭐 강원도 이쪽은 여름으로 가야지 좀 더 맛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민분들은, 어민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에도 조금 깊은 수심대에서 볼락이 주렁주렁 배달려 올라오거든요. 그랬을 때 여름에도 맛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맛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볼락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아까 뭐 흰꼬리 볼락이니 뭐 조피 볼락, 뭐 이렇게 볼락에 대한 종류를 제가 열거했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오늘 소개한 이 두 글자를 가진 이 볼락 종에 한해서 또 세부종이 나뉜다는 사실이 새롭게 이제 밝혀져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볼락 종류에 관해서는 생선 바이블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책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간략하게만. 지금 보면은 볼락 색깔이 좀 달라요. 모양새도 자세히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건 막 푸르스름한 시퍼런 볼락이 잡히는데, 이게 과거에는 단지 서식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채색이 시퍼렇거나 시커멓거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이게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종류가 달랐던 거죠. 그러다가 2008년경 일본에서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볼락이 세부종으로 3가지 타입으로 나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의 어류 대도감에서는 이 볼락을 단일종으로 기술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게 엄연히 유전자가 다른 2종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3가지 타입에 대한 표준명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A타입, B타입, C타입, 그리고 지역꾼들이나 상인들이 부르는 방언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A타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준 볼락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은빛 비늘에 갈색 무늬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약간 점차 자라면서 시커멓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꾼들은요, 뭐 흰볼락, 갈볼락, 흑볼락 정도로 불리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남도 지방 사람들이 아주 별미로 여겼던 그 볼락이 되겠습니다. 최대 성장 크기는 한 35cm까지 자라고요. 야행성이고요. 단독 생활보다는 무리지어서 다니고, 그리고 볼락이 바늘을 물고 막 발버둥 치면 보통은 이제 해산하는데, 얘들은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빛나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다 보니까 동료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달려들어서, 심해 볼락 낚시를 보면은 바늘 12개씩 막 달려서 내리잖아요. 한 녀석이 매달려서 막 발버둥 치면은 뭐지 하고 따라
달라붙다가 주렁주렁 다 걸리는 순진한 볼락이 되겠습니다. 산지로 따지면 전통적으로 이제 부산, 거제, 통영, 삼천포, 포항이나 울산에서도 서식합니다. 남해안 일대에 주로 많이 서식하고요. 그러나 제주나 추저도 같이 크로시오 난류가 직접적으로 받치는 곳에는 분포수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타입은 앞서 말한 A타입에 비해서는 개체수가 좀 적습니다. 주로 이제 먼바다권이나 테트라포드, 산호 지역에서 주로 살고 있는데요. 빨갛기 때문에 뭐 금볼락이니 적볼락이니 빨간볼락 따위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대 성장 크기는 35cm로 동일하고요. 맛은 A, B, C 타입 중에 가장 맛있다고 알려졌지만 그 차이가 미미해서 이거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세 번째는 많은 루어 낚시인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볼락 종류인데 시퍼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무늬보다는 전무늬가 섞여 있죠. 또 하나의 어떤 특유의 패턴을 형성하는데 흔히 청볼락이라고 부릅니다. 야행성인 거는 기본인데 주간에도 곧잘 이 중충 이상으로 떠오르는 볼락류가 되겠습니다. 최대 성장 크기는 한 32cm로 앞서 제가 열거했던 볼락 중에는 좀 작게 자라지만 희한하게도 평균적으로 잡히는 크기는 세 타입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볼락이 씨알이 크게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맛은 확실히 A와 B 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살맛이 심심한 그런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청볼락 같은 경우는 제주도와 추자도 그리고 뭐 거문도 같이 좀 먼바다 크로시오 난류가 받치는 그런 섬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요. 동해 남부 쪽이죠. 뭐 울산, 울진, 포항 이쪽에도 많이 서식합니다. 이 이유가 결국에는 크로시오 난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크로시오 난류가 제가 앞서 열거했던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소식적에 낚시를 많이 다녔을 적에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었는데 추자도로 2박 3일 낚시 여행을 갔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했어요. 야, 당구기가 무섭게 족족 올라오는데 크기 자체도 또 손바닥만한 아주 굵직한 볼락이더라고요. 오전 시간에도 계속 부상해서 계속 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이게 청볼락이고 뭐 이런 종류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볼락이구나 하고 했는데 그거를 집에 와서 구워 먹었는데 맛이 각별했었습니다만 통영 삼천포에 잡았던 그 볼락이랑 맛이 뭔가 밍밍하지?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많이 잡았던 것들이 전부 다 청볼락이었던 거죠. 이후에도 여러 번 비교로 해서 시시도 해봤지만 청볼락은 유독 좀 심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살이 많이 나와요. 살수율이 좋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게 구이도 좋고 조림용으로도 되게 괜찮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말하면 또 군침이 삼켜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냐? 신선할 때는 회죠. 참고로 볼락은 현재 거제도 일대에서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거제, 뭐 통영 일대 자연산 전문 횟집에서 이 볼락을 많이 활어로 들여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상당량이 이 양식입니다. 자연산은 이제 잡히는 시즌에만 들어오는데 크기가 좀 들쑥날쑥하겠죠. 양식과 자연산의 맛 차이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비교 시식을 해보지 않아서. 어찌됐든 이 볼락을 드시기 가장 좋은 곳은 경상남도 일대의 자연산 전문 횟집에 볼락을 취급하는지를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작은 볼락은 이제 새꽃이라고 해서 뼈째 썰어서 먹기도 하고 그냥 한쪽 포로 떼면은 한 요만한 포 두 쪽 나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싸서 드시는 겁니다. 쌈장이랑 특히 궁합이 좋고요. 간장 와사비도 좋고 초장, 소스는 크게 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볼락은 젓갈에 담가 먹기도 하고 특히 통째로 가위로 자르거든요.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배 갈라서 내장 제거한 그 상태로 씻어서 통째로 김장철에 볼락 깍두기, 볼락 김치를 담가 먹는 것은 이 거제 통영 이적의 별미로 자리 잡힌 토속 음식입니다. 저도 올해 한 겨울쯤에 이 볼락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선을 보이도록 할게요. 그 외에는 팬에다가 기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부치는 것보다는 석쇠나 연탄불에 구워 먹는 이 볼락구이가 일미고요. 볼락탕, 볼락찌개, 볼락조림 등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마산, 창원 이쪽의 수산시장이나 이 자연산 전문 횟집에 가실 일이 있다면 구이랑 탕, 회 이 세 가지는 꼭 한번 드셔봐야 할 남도의 진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볼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